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 채널에 오신 여러분. 저는 올해 75세가 된 현역 의사 이덕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존중받고 싶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병원에서 환자들과 그 가족을 지켜보고 또 저 자신도 노년에 접어들어 직접 경험하며 느낀 점을 정리한 것이니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특징을 피하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노년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심지어 이렇게만 하시면 지나가는 게도 절대 무시 안 합니다. 라고 농담처럼 말하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먼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사실 병원 현장에서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중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노년이 되었을 때 젊은이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무시당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 다수가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나를 왜 무시하는 건가? 라고 억울해 하시지만 알고 보면 스스로가 문제 있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치 않아도 사람들이 멀어지고 무시하게 만드는 행동이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5가지 특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피하기만 해도 분명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저 자신도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와 그 가족 혹은 제 주변 어르신들을 지켜봤고 저도 반면교사로 삼아왔는데 정말 실천하기만 해도 왜 저 어른은 늘 반갑고 존경스럽고 안부를 묻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만 하면 지나가는 게도 절대 무시 안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 대 사람의 기본 예의와 존중을 받게 만드는 핵심 원칙들이니까 천천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권위만 내세우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기.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내가 맞다, 내가 뭘 아느냐라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 세대에는 어른이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복종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보도 빠르게 공유되고 젊은 세대도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 나이에 내가 틀리겠어? 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상대방은 속으로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고 결국 공경하는 척만 할 뿐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80대 부모님이 자녀나 손주에게 내가 말하면 듣기나 해 라며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옛 방식을 강요한다면 겉으론 네 하고 대답해도 속에선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 사고방식만 고집하네, 아무 대화가 안 통한다라며 서서히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가 찾아오지 않고 대화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내가 존중받지 못해서 서운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스스로 권위만 내세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권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은 어떠니? 난 이렇게 봤는데 너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해줘라고 물어봐주면 젊은이들도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그 순간 이분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구나라고 느끼며 저절로 존중해 주게 되죠. 고로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과 지식에 대한 자부심은 필요하되 그것을 상대방을 억누르는 도구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부정적인 말투나 잔소리 위주의 대화를 지속하는 습관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 변화 속도도 빠르니 여기저기 불만이 쌓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만이 매 순간 요즘 것들은 말이야.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 내가 예전에 살 때는 안 그랬는데. 같은 부정적 언어로만 표출되면 듣는 사람은 정말 피곤해집니다. 심지어 도대체 내가 뭘 하든 칭찬은 없고 잔소리나 불평만 들으니 이젠 더 이상 찾고 싶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저도 한때 60대 중반의 배우자를 잃고 심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가끔 아들이나 며느리가 찾아오면 의도치 않게 너희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니? 예전엔 안 그랬어 등등 불만을 늘어놓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정색하고 아버지, 솔직히 매번 뵐 때마다 기운이 빠져서 요즘은 더 자주 못 오겠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평소 부정적 말투를 습관적으로 쏟아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그래,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조언해 줄 순 있어도 늘 부정적이다 보면 아이들이 오히려 나를 피하게 되는구나 하고 고쳐 나갔습니다. 의도치 않게 잔소리를 하게 될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말이 진짜 도움이 되는 조언인가? 아니면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잔소리인가? 혹은 이 얘기를 듣고 상대방이 뭘 얻을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 상당 부분의 부정적 말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 너희만의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내 경험도 말해 주마라는 식의 부드러운 접근이 훨씬 좋습니다. 이처럼 부정적 말투와 잔소리를 줄이면 주변 사람들은 함께 있고 싶은 노인이라고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약함이나 실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예전 같지 않음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한 채 나는 여전히 완벽해 또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라는 식으로 자존심만 내세우면 주변 사람들은 점차 그 노인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멀어지게 됩니다. 예컨대 깜빡깜빡 기억력이 줄어들거나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내 나이가 있으니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지 하고 차분히 인정하면 자녀나 주변인들은 이분이 자기 한계를 잘 이해하시고 성숙하게 대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해 오히려 더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분들은 사소한 실수도 인정 안 하고 내가 잘못 본 거야, 난 멀쩡해 라며 발끈하거나 감정적으로 화를 내곤 하죠. 그러면 가족들이 말을 못 붙이겠네, 괜히 말하면 역정만 낼 테니 피해야지 하고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제 지인이었던 80대 어르신이 은행에서 서류에 서명을 할 때 본인 이름조차 헷갈려 잘못 썼지만 직원이 할아버지 여기 사인이 틀리셨어요 라고 말하자 내가 뭘 알아? 내가 제대로 썼는데? 라고 화를 내셨다고 해요. 결국 직원과 시비가 붙었고 가족들도 난감해했습니다. 사실 제가 착각했나 보군요라고 인정했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는데 자존심만 내세우니 문제가 커진 거죠. 이런 태도가 쌓이면 주변인이나 가족들이 곁에 머물기를 부담스러워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는 꼰대라고 부르며 무시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수도 생기고 약함도 분명합니다. 이를 솔직하게 수용하고 미안, 내가 깜빡했네, 고마워, 알려줘서라고 반응하면 그 태도 자체로 성숙함과 여유로움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오히려 이분은 정말 훌륭하시다, 멋진 노년이다라며 더 높이 평가하죠. 작은 실수나 약점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당연한 인생의 일부로 여기고 쿨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존중받는 노년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젊은 세대를 무조건 비난하고 옛날만 추억하며
그때가 더 낫다고 강변하는 태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말이야 이러이러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참 한심해라며 과거의 방식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현재 세대를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죠. 물론 과거에 배우고 체험한 많은 가치들이 존중받을 만합니다. 저도 90년 살아오면서 예전의 좋은 점을 그리워할 때가 있죠. 그러나 시대가 변했으니 옛 방식 그대로가 오늘날 모두에게 맞는 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이 변화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살던 시대가 최고였지 요즘 애들은 틀렸어 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럼 할 말이 없네. 논의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토론이나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젊은이들은 노인을 찾거나 대화를 걸지 않게 되죠. 제가 70대 때 손주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 옛날엔 전화가 가장 편했는데라고 투덜댔어요. 그러자 손주가 할아버지, 지금 시대는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편리해요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아이, 요즘 것들은 전부 시간 낭비야. 말도 안 돼. 라고 딱 잘라 말했으면 손주도 제게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 이게 왜 편리한지 할아버지에게 한번 설명해 줄래? 라고 물어보니 손주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고 저도 의외로 재미를 느껴 함께 웃고 떠들면서 배웠어요. 그 뒤로 손주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즉 젊은 세대의 문화를 전부 못마땅하다. 내 때가 낫다라고 비난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구나. 왜 그렇게 됐니? 알려줘 하는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존중받는 어른이 됩니다. 반면 과거만 칭송하고 요즘은 전부 망했어 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분은 말이 안 통하니 그냥 무시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5번째 행동은 바로 무관심과 과잉 간섭이라는 두 극단을 오가는 것입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에게 완전히 무관심하여 뭘 하든 신경도 안 쓰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필요 이상으로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를 퍼붓는 분들이 계세요. 이 두 극단의 태도는 모두 문제입니다. 자녀가 힘든 일이 있어 도움을 청하려 해도 알아서 살아라. 나도 내 몸 건사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무심하게 대하면 자녀는 부모님을 의지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멀어지고 존중받기는 어렵죠. 노년이라고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어도 최소한 자녀가 필요로 할 때 들어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우리 부모님은 마음을 써주시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반대로 자녀가 뭐만 하면 지시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하냐 등등 생활 전반을 간섭하고 통제하려 들면 자녀는 답답함을 느끼고 점점 부모에게서 도망치게 됩니다. 부모가 어쩌다 한두 마디 조언해 주는 것은 좋지만 모든 일에 그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나는 이렇게 했어야 해라며 잔소리를 하면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버리죠. 결국 노년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에게 존중받으려면 무관심과 과잉, 간섭 사이에서 적절한 관심과 적당한 거리 두기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힘들면 편하게 다가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되 동시에 일상 전반을 지배하려는 태도는 자제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은 인정해주고 자녀에게 결정권을 넘겨줄 수 있는가? 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 예로 60대 딸에게 전화 한 통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딸이 무언가를 하면 그건 잘못이야. 내가 말 안 해도 넌 이렇게 해야 했어.
라고 비난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평소엔 딸 삶에 무관심하다가 딸이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하면 그제야 간섭하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딸은 엄마는 나를 전혀 지지해주지 않고 잘못된 결정이라고만 지적하네라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만약 이 어머니가 평소에 딸과 조금씩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에 고민이 있니? 내가 도울 점은 없을까? 라고 열린 자세를 가졌다면 딸이 훨씬 덜 힘들고 더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관심과 간섭을 번갈아 하는 극단적 태도는 꼭 피해야 합니다. 이제 5가지를 한눈에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권위를 앞세우지 말기. 내가 나이가 얼만데? 라는 말은 존중받기보다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말투, 잔소리, 일색의 태도를 벗어나기. 만날 때마다 불평과 잔소리만 있으면 주변 사람은 피곤해하고 멀어집니다. 자신의 약함이나 실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만 세우지 말기. 사소한 실수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고 느껴져 무시받게 됩니다. 젊은 세대 변화를 무조건 비난하고 과거만 칭송하지 말기. 우리 때는 말이야, 이게 최고였지 식으로만 말하면 현대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지고 결국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무관심과 과잉 간섭이라는 극단을 피하고 적절한 관심과 지지를 표현하기. 자녀 주변인이 필요로 할 때는 따뜻한 관심을 주되 일상 전부 간섭하려 하면 거부감이 생기므로 적절히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기만 해도 정말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저는 직접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권위적이고 잔소리 심한 의사였는데 점차 나이가 들면서 환자들의 마음을 더 들어주고 스스로 실수나 모르는 부분도 인정하는 태도로 바꿨습니다. 환자분들도 저를 대할 때 편해졌고 존중받는 느낌이 확연히 늘었어요. 그리고 제 자녀들도 아버지가 점점 말씀이 부드러워지시고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니 잘 소통된다고 좋아했습니다. 결국 노년의 품격은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면 젊은이들이 존중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마다 서로를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여야 비로소 존중이 돌아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권위만 내세우고 부정적이고 잔소리만 심하다면 오히려 꼰대라며 외면받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긍정적이며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저분과 대화하면 마음이 편하다, 존경스럽다라며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75년의 인생에서 얻은 교훈은 간단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고리타분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더 폭넓은 이해와 여유를 갖출 수 있다는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자녀나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개조차도 무시할 만큼 편협해지는 거죠. 반대로 5가지를 피하고 조금씩 열린 태도를 갖추면 저분은 정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멋있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사람들도 다가오고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결론적으로 나이 들어 존중받고 싶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혹시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나에게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행동을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오랜 습관을 바꾸기 힘들겠지만 노력하다 보면 자녀나 주변 지인이 왜 이렇게 변했지? 라며 반가워하고 자꾸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직접 그 기쁨을 체험했고 환자분 중에도 같은 노인정에 다니는 분들이 선생님 태도가 달라졌다, 훨씬 편해졌다며 마음 놓고 대하더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 사람 사이 문제는 결국 태도 문제이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적극적으로 듣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나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젊은 세대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있고 싶은 노인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렇게 행동하면 지나가는 게도 무시 안 한다더니 정말 사실이었군 하고 웃게 되실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힌트가 되길 바라며 저 김봉남은 앞으로도 GA 바다 채널을 통해 노년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과 경험담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조금만 태도를 바꿔보시면 가까운 시일 내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사뭇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노년을 더욱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핵심 비결이라고 믿어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